초짜왕과 경린이가 함께하는 유tu이기. 안녕하세요, 초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국 국채금리 반등의 금융시장 쇼크 이런 뉴스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에 알아야 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한 번에 설명을 하면 지루하시기도 하고 하니까 이거를 3부에 나눠서 녹화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1부는 국채, 채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2부에 대해서는 금리로 통화량 조절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3부는 1, 2부를 통합을 해서 그럼 국채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왜 금융시장 쇼크가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1부부터 한번 가보실게요. 자, 뉴스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반등의 금융시장 쇼크. 이 밑에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요것도 제목이에요. 요 밑에 있는 것도 전부 제목이거든요. 이게 근 일주일, 현재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3월 7일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월 1일부터 계속 나오는 뉴스 제목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서학개미 한숨. 그때 말씀드렸죠. 서학개미 미국이나 외국 쪽에 주식에 투자하는 개미를 서학개미라고 하고 국내 주식에 하는 사람들을 동학개미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서학개미가 한숨을 쉬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 발작에 나스닥 상승분 다 토해내. 국채금리가 이상해서 나스닥 상승분을 다 토해낸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 제목을 보면 미국 국채금리 또 급등. 나스닥 2.7% 급락. 자,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 아시아 증시 일제히 급락. 미국발 인플레이션 줄임말이에요. 인플레 우려에 코스피도 휘청. 자, 미국 국채금리 상승 불안감. 코스피 다시 3천선 무너져. 미 국채금리 비트코인 상승에 힘 못쓰는 금값.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급등 기술주 매도세 대응 전략은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요약을 하면은 국채금리가 상승으로 인해서 나스닥 그리고 국내 증시가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금값은 힘 못 쓴다고 했으니까 하락을 하고요. 기술주 매도세, 기술주도 하락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원인이 생겨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차트거든요. 여기 회색 선 미국 국채 금리예요. 10년물. 2020년 3월에 여기까지 하락을 했어요. 쭉 그동안은 하락을 했죠. 여기가 2018년이거든요. 18년부터 하락을 해서 횡보를 하다가 2020년 11월부터 조금씩 상승을 해요. 여기가 3월이거든요. 3월쯤부터 급격히 상승을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3.0000 있고 2.5, 2.0, 1.5가 있어요. 현재의 금리는 1.5, 뭐 소수점 밑에 몇 개가 있겠죠. 여기까지 왔는데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오른 건 별로 없지만은 왜 이렇게 호들갑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1부에서 국채 또는 채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죠. 채권이란 무엇인지 이 정의예요. 남에게 빌린 돈의 금액을 적는 장부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은행, 회사 따위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 국채, 사채, 지방채 등이 있다. 자, 여기 우리가 알려고 하는 국채가 여기 나와 있고 채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이 어렵죠. 이거 아실 필요 없고 채권이라고 하면 요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빌린 돈의 금액을 적는 장부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안에 이제 국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개인이 있고 삼성전자 이게 기업의 대표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가져온 거예요. 이제 국가의 대표로 우리는 한국이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한 거고요. 개인은 저 초짱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미모의 여성분이 하나 계십니다.
이분이 저 초장한테 얘기를 해요. 100만 원을 빌려줄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초장이 이 여자를 처음 봤는데 아무것도 없이 100만 원을 빌려줄래? 했을 때 제가 빌려줄까요? 네. 이 여자가 이쁘면 빌려주겠죠. 농담이고요. 이 여성분이 아무리 외모가 이쁜다고 한들 이 100만 원을 모르는 사람한테 쉽게 빌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을 합니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10% 이자를 쳐서 줄게요라는 인증서를 써줍니다. 공증을 받는 거죠. 공증을 받는다는 거는 이게 이제 공증 문서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거를 주면서 저 초장한테 얘기를 해요. 이 종이를 줄 테니 나한테 100만 원 빌려줄래? 그러면 저 초장은 생각을 하죠. 내가 돈이 여유가 있으면 100만 원을 빌려주고 1년 있다가 11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10만 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유가 있다면 저는 빌려줄 것 같아요. 왜? 이 공증 문서를 믿고 기업의 대표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도 어떠한 투자를 하거나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의 액수는 엄청 크겠지만 얘를 쉽게 들기 위해서 100만 원이라고 칠게요. 얘도. 삼성전자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투자나 시설 확장을 하기 위해서 100만 원이 필요한데, 자, 100만 원을 1년간 빌려주면 똑같이 10% 이자를 주겠노라라고 공증을 받는 문서를 하나 만듭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복지에 쓰기 위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얘도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0만 원을 1년 빌려주면 10% 이자를 주겠다. 얘네들을 채권이라고 해요. 채권. 채권에는 금액이 표시돼야 되고요. 언제까지 주겠다 하는 확정 기일이 필요하겠죠. 시작 날짜도 필요해요. 3월 7일 날 이 돈을 빌려주면 2022년 3월 6일 날 돌려주겠다. 이게 1년이니까요. 그리고 확정 이자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채권이에요. 자, 그러면 개인이 발행하는 이 문서는 같은 채권인데 요거를 사채라고 해요. 사채.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발행하는 요 문서는 회사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나라가 발행하는 요 문서는 국채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채권이란 무엇인가에 남에게 빌린 돈의 금액을 적는 장부라고 되어 있는 요거, 이게 채권인데, 이게 발행하는 주체가 개인이면 사채, 기업이면 회사채, 대한민국이면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을 하면 그게 지방채가 되는 거예요. 다 채권의 일종입니다. 자, 100만 원 1년 후에 10% 이자, 요건 변하지 않아요. 채권. 누가 발행하냐에 따라서 이름만 다를 뿐이지 요거는 같습니다. 개인이 발행한 사채, 삼성전자가 발행한 회사채,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발행한 국채가 있어요.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100만 원에 1년 후 10%. 우리 경린이 분들이라면 어디다 투자를 하시겠어요? 저는 여기다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여기다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안정적이니까요. 개인보다는 삼성전자가 망할 확률이 적죠. 안정적으로는 삼성전자가 훨씬 우위에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보다는 대한민국이 망할 확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안정적이란 거죠. 같은 100만 원에 1년 후에 10% 이자를 받는 거는 똑같은데,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가는 게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죠. 현명한 거죠. 똑같은
이 10%의 이자인데,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투자 또는 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발행을 하면 사람들이 안 사준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국채로 사람들이 다 사러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채권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삼성전자는 이 채권이란 아까 100만 원에 1년 후 뭐 10%를 준다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얘를 95만 원에 파는 거예요. 5% 할인율을 적용해서요.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5% 할인율을 적용해서 95만 원에 판매를 하는데, 개인도 똑같이 얘를 5% 할인해서 95만 원에 팔면 삼성전자를 사지 이거 안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10% 할인율을 적용해서 90만 원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또 경린이 분들 또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를 사시겠어요? 이거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대한민국 국채 얘를 사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선 겁니다. 나는 투자 성향이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 국채를 사게 될 거고요. 나는 안정적보다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좋다. 투자형이다 그러면 개인 사채를 사게 될 거고요. 나는 이게 반반 중간이다. 그러면 기업 회사채를 사게 되겠죠. 왜? 얘는 현재 가격이 100만 원짜리를 10% 할인율을 적용해서 90만 원에 파니까 1년 후에는 얘가 얼마가 돼요? 100만 원짜리가. 왜? 10% 이자를 준다고 했으니까 11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수익은 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삼성전자는 할인율 5% 적용해서 95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 이 100만 원짜리가 1년 후에 똑같이 110만 원이 되는 건 맞는데 내가 이거를 95만 원에 샀잖아요. 그러면 나의 수익률은 15만 원이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대한민국 국채는 할인율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사서 1년 후에 110만 원이 된다. 그러면 나의 수익은 10만 원이다. 자, 1년 후에 얘는 20, 얘는 15, 얘는 10만 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요. 하지만 얘는 안정적인 거고 얘는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몰라요.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혹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부도가 나면. 자, 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채권이란 거는 거래가 됩니다. 뭐 얘네 삼성전자나 대한민국 얘네들이 채권 발행을 했으니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 사세요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할까요? 아닙니다. 얘네는 채권을 발행을 해서 금융기관에 판매를 합니다. 금융기관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 요런 데다 채권을 팔아요. 그럼 여기에 채권을 판매하는 딜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인이 그러니까 여기 가서 사든 은행 가서 사든 보험사 가서 사든 이렇게 채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자동차를 사게 되면 이 안에 뭐 취득세나 등등등 세금들이 붙잖아요. 그럼 여기에 항목을 자세히 보시면 국채를 사는 게 있어요. 의무적으로 국채를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동차 사시는 분들은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채권을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자, 이렇게 해서 개인이 발행하면 사채,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대한민국이 발행하면 국채가 되고 얘네들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거래가 된다. 요 사채, 회사채, 국채 요런 거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지방채라고 말씀드렸죠. 요런 것들을 통틀어서 채권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채권과 국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금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금리란 무엇이고 금리로
통화량 조절을 한다. 요거를 아셔야 마지막에 1부와 2부를 다 들으신 분은 3부에서 이 국채금리 반등의 금융시장 쇼크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인과관계를 따져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